누군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이야 SNS에서 키보드 몇 번 두드리면 끝나는 일이지만 과거에는 달랐거든요. 모욕을 당하면 칼을 뽑았고 시비가 붙으면 총을 겨눴습니다. 그런데 이 결투라는 게 단순히 칼싸움이나 총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늘 위에서 풍선을 타고 싸우고 마차 안에서 칼부림을 하고 새 몇 마리 때문에 사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결투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808년 프랑스 파리에서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두고 결투를 신청했는데 이게 보통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파리 오페라단의 유명 무용수였던 티에르비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원래 그랑프레라는 남자와 사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르피크라는 남자와도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둘 다 자기가 진짜 남자친구라고 주장했고요. 19세기 초 프랑스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결투였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결투라면 검이나 권총을 들고 새벽에 만나서 싸우면 되는데 이 두 남자는 그걸로는 성이 안 찼나 봐요. 한 달 동안 똑같은 규격의 가스 풍선을 각자 제작한 다음 하늘 위로 올라가서 상대방의 풍선을 총으로 쏴서 터뜨리기로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미친 짓인데 당시 파리 시민들은 이걸 구경하려고 구름처럼 모여들었거든요. 당시 가스풍선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물건이었냐면 1783년에 몽골피에 형제가 처음으로 열기구를 띄운 지 겨우 25년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하늘을 나는 것 자체가 신기한 시대였는데 그 위에서 총까지 쏘겠다고 하니까 파리 시민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남자는 각자 한 달 동안 풍선을 제작했는데 규격을 똑같이 맞추는 게 공정한 결투의 조건이었어요. 1808년 5월 3일 아침, 사람들은 단순한 풍선 경주인 줄 알고 모였는데 두 풍선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각 풍선에는 결투 당사자와 함께 세컨드라고 불리는 입회인이 타고 있었는데 원래 세컨드의 역할은 결투를 중재하고 가능하면 싸움을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투에서는 자기 친구가 지면같이 추락해서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진정한 의미의 윙맨이었던 셈입니다. 약 800m 상공까지 올라갔을 때 신호가 떨어졌고 르피크가 먼저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대한 풍선을 빗맞췄어요. 풍선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보세요. 사람 2명을 태우고 80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크기였거든요. 그걸 몇 미터 거리에서 쏘는데 빗맞췄다는 건 르피크의 사격 실력이 정말 형편없었다는 뜻이죠. 그랑프레는 침착하게 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겼고 총알은 르피크의 풍선에 정확히 명중했거든요. 풍선이 터지면서 르피크와 그의 세컨드는 800m 상공에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의 시신은 어느 집 지붕 위에서 발견됐는데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해요. 그 거대한 풍선을 코앞에서 빗맞힌 르피크의 실력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시죠. 화장실에서도 변기를 빗맞췄을 것 같은 수준입니다. 승자인 그랑프레는 무사히 착륙했는데 그가 티에르비와 결국 잘 됐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본 티에르비가 두 남자 다 질렸을 수도 있고 그랑프레가 진정으로 사랑한 건 친구였을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이 사건 발생 몇 달 후 영국 신문에 실린 것이라서 확실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결투 전문 역사가들도 이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단정짓지는 않는다고 해요. 진짜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당시 프랑스인들의 결투에 대한 열정만큼은 확실히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것보다 더 황당한 결투도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복귀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옛 나폴레옹 군인들과 새로운 왕실 근위대 사이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는데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시비가 붙었거든요. 나폴레옹 군인들은 유럽 전역을 정복했던 자부심이 있었고 왕실 근위대는 새로운 왕을 모시는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두 집단이 만나면 누가 더 대단한지 가지고 말싸움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결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어느 날 뒤페라는 대령이 왕실 근위대 소속의 젊은 대위 라울을 만났습니다. 뒤페가 라울의 코카드를 조롱한 건데 코카드가 뭐냐면 당시 군인들이 모자에 다는 리본 장식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19세기 프랑스에서는 이 리본을 모욕하는 게 상대방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거든요. 코카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부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나타내는 상징이었거든요. 왕당파는 흰색, 혁명파는 삼색 코카드를 달았는데 이걸 조롱한다는 건 상대방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라울은 즉시 결투를 신청했고 레이피어나 검이나 권총 중 원하는 무기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뒤페가 혹시 이 무기들을 다 다룰 줄 아냐고 물었더니 라울이 대답하길 아니요, 저 18살인데요 라고 했다고 해요. 뒤페는 애를 상대로 결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서려고 했는데 라울이 뒤페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겁니다. 이건 당시 기준으로 최악의 모욕이었고 이제 뒤페도 물러설 수 없게 됐죠. 레이피어를 들고 결투가 시작됐습니다. 경험 많은 뒤페가 18살짜리 라울의 칼을 4번이나 떨어뜨렸는데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라울은 계속 칼을 집어들며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젊은 피의 오기였던 거죠. 4번이나 칼을 떨어뜨렸다는 건 실력 차이가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뒤페 입장에서는 이 어린 녀석을 죽이기도 못하고 물러서기도 못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뒤페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승부가 안 나니까 조건을 바꾸자면서 마차 뒷좌석에 타서 왼팔을 서로 묶고 단검으로 찌르자고 한 겁니다. 도망도 못 치고 피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자는 거였죠. 세컨드들이 마부석에 앉아서 마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마차 안에서 칼부림이 시작됐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상황에서 결과는 라울의 완패였어요. 뒤패도 가슴에 4군데나 칼을 맞아서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회복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슴에 4군데나 찔리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만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오히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기록에서는 나중에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살아남았다고 나와 있어요. 리본 하나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 이 지경까지 간 건데 당시 사람들의 명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이번에는 영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65년 런던의 한 선술집에서 두 사촌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윌리엄 바이런 경관, 윌리엄 쇼워스였는데 둘은 사촌이자 이웃이자 친구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영국 신사답게 와인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화 주제가 사냥한 새를 어떻게 매다는 게 좋은지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국 귀족들에게 사냥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지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거든요. 영지에 새가 많다는 건 땅이 비옥하고 잘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었고 그건 곧 귀족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구 영지에 새가 더 많은지로 말싸움이 번졌거든요. 처음에는 꿩 몇 마리니 메추라기 몇 마리니 하더니 점점 숫자가 커졌습니다. 나중에는 서로 타조가 몇 마리니 익룡이 몇 마리니 하는 수준까지 갔다고 하는데 물론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그만큼 싸움이 격해졌다는 뜻이에요. 와인을 계속 마시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두 사람은 칼을 뽑아 들고 종업원에게 빈 방을 안내해달라고 했습니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죠. 손님 2명이 갑자기 칼을 뽑더니 빈 방을 달라고 하니까요. 종업원이 잠시 후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갔을 때 쇼워스는 바이런의 칼에 배를 찔린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쇼워스는 하루를 더 버티다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남긴 말이 걸작이에요. 방이 너무 어두워서 졌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상대방 게이밍 의자가 좋아서 졌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변명이죠. 실력이 없으면 장비 탓을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바이런은 살인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귀족원에서 유죄냐고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결과는 고의적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판결이 났고 벌금만 조금 내고 풀려났어요. 당시 영국 법에서는 결투로 인한 살인을 일반 살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명예를 위한 싸움이라는 명분이 통했던 거죠. 귀족이라서 그랬던 건지 결투라서 봐준 건지 모르겠지만 바이런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촌을 죽인 그 칼을
자기 침실에 자랑스럽게 걸어뒀고 나중에는 사악한 경이라는 별명까지 얻었거든요. 재밌는 건 이 사악한 경의 조카 손자가 바로 그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라는 겁니다. 피는 못 속이는 건지 조카 손자도 꽤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새가 몇 마리인지 가지고 시작된 말다툼이 친척을 죽이고 자랑까지 하는 데까지 간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미친 짓인데 당시에는 명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렇게 보면 과거의 결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명예를 지키려고 시작한 싸움인데 결과적으로는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았거든요. 여자 한 명 때문에 풍선 타고 하늘에서 떨어져 죽고 리본 하나 때문에 마차 안에서 칼부림하고 새 몇 마리 때문에 사촌을 죽였거든요. 결투가 금지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수백 년 후 사람들은 우리의 온라인 싸움을 보고 똑같이 생각할지도 모르죠.